안녕하세요. 책 그리고 이야기입니다. 저희 책 그리고 이야기는 세종 점자도서관에서 활동하시는 자원봉사자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 여러 봉사자분들이 돌아가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누게 될 텐데요. 매력적인 목소리와 함께 소설, 동화에서부터 음식, 영양, 세대 공감과 영화, 숨은 세종의 이야기, 그리고 살아가는 이야기까지 재미있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앞으로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책 그리고 이야기 81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 책 그리고 이야기의 특별편 그 두 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 주변의 기관들을 알아보는 이웃 탐방 시간인데요.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기관인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와 함께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본 방송은 세종 FM 98.9MHz, 한밭 FM 93.7MHz에서 들으실 수 있으며 유튜브 채널 세종 FM에서도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싱그러운 초록빛을 품고 찾아온 우리 이웃 탐방 시간. 안녕하세요. 정현주입니다. 지난주 방송이 나가고 나서 참 많은 분이 반가운 마음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동네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해석설명센터 같은 멋진 곳이 있는 줄 몰랐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직접 전하는 청소년 동아리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흐뭇해진다라고 하셨는데요. 우리의 시야와 마음을 한 뼘 더 넓혀준 지난주의 여정이 저에게도 참 깊은 여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기분 좋은 에너지를 이어받아 두 번째 특별 여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우리의 역사와 미래를 돌아봤다면 오늘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곁을 가장 정성스럽게 살피는 마치 체온 같은 공간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세종시 자원봉사센터의 협력기관들과 아름다운 봉사자분들, 그리고 손끝으로 그리고 목소리로 세상의 이야기를 읽어내도록 돕는 세종 점자도서관의 이야기들을 담아봤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인데도 벌써 이 작은 녹음실 안이 온기로 가득 찬 것만 같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가끔 세상이 참 삭막하다 싶다가도 라디오를 통해 이런 다정한 이웃들의 목소리를 듣고 나면 그래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살만하구나 하고 안심하게 되지 않나요? 오늘 오전 10시도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행복과 위로를 채워드릴게요. 그럼 우리의 마음을 이어줄 다정한 노래 한 곡 듣고 본격적인 탐방 시작해보겠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이 좀 서툴러서 매일 괜찮을까 잘할까 걱정만 하던 날들 별거 아닌 고민들로 어둠이 드리웠을 때 낮은 목소리 날 달래던 내 맘의 멜로디 시간은 나를 홀로 서게 해 조그만 듯한 그 길 위에 겁도 없이 처음 내딛는 시작의 발걸음 좋아 이 길 끝이 어딜지 거친
오늘은 세종시 곳곳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있는 세종시 자원봉사센터의 온기 나눔 꾸러미 지원 사업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기 속에서 시작된 이 온기 나눔 꾸러미 지원 사업은 2020년부터 시작되어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세종시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분들과 함께 그 따뜻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시 자원봉사센터의 이미영 사무처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미영 사무처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세종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추진 중인 이 온기 나눔 꾸러미 지원 사업에 대해서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온기 나눔 꾸러미 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생필품과 밑반찬 등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무료급식소가 문을 닫고 또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센터는 경제적인 어려움뿐 아니라 외로움과 고립감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생필품과 함께 안부도 전하자는 마음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도 독거 어르신, 장애인 가정, 한부모, 조손 가정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꾸러미를 전달하면서 안부를 살피고 있습니다. 네, 그 코로나라는 시기는 우리 국민 모두가 다 힘든 시기였잖아요. 네, 맞아요. 네네. 이 사업에 또 지금 주요 대상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게 단순히 힘들다는 걸 넘어서 어떻게 보면 생존과도 직결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었을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지금 2020년부터 이렇게 사업을 계속 이어오시면서 가장 의미 있었던 부분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원봉사자와 후원기관 그리고 대상자 추천기관이 함께 참여하면서 지역사회가 서로를 돌보는 연결망이 만들어졌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발굴하고 물품뿐 아니라 위로와 응원을 전할 수 있었다는 점도 의미가 큽니다. 처음에는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내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었지만 이제는 세종시를 대표하는 따뜻한 공동체 사업으로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진짜. 네, 이 사업 성과를 혹시 수치로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2020년 10월에 시작해서 올해 7년째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까지 약 2,400가구에 온기 나눔 꾸러미를 전달했고 2,7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함께 해주셨습니다. 와, 또 네. 많은 기관과 기업, 단체들이 꾸준히 후원과 봉사에 참여해 주시면서 6년 넘게 사업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존 사업 예산 일부를 활용해서 시작했는데요. 2021년부터는 센터장님과 함께 지역의 기관과 기업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사업의 취지와 방향을 설명드렸고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셨다가 다음에는 후원기관이 되어주신 분들도 있었고 단체로 봉사활동에 참여하셨다가 후원에 동참해주신 기관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해 한 해 시민들의 관심과 나눔이 모이면서 꾸러미는 점점 풍성해졌고 지금의 온기 나눔 꾸러미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꾸러미를 받으신 분들 그리고 대상자 추천기관, 후원기관, 자원봉사자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고 계신데요. 그래서 저희 센터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 기관, 기업, 단체가 연결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온기 나눔 꾸러미 지원 사업 하시면서 대상자 2,400가구, 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도 거의 2,000명 넘는 봉사자분들이 계셨다고 들었어요. 지금 이렇게 지원 사업 진행하시면서 여러분들을 만나셨을 텐데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순간이나 대상자가 있으셨을까요? 많이 기억에 남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사업 초창기에는 꾸러미를 갖고 방문했더니 한 어르신께서 오늘 하루 처음으로 사람을 만났다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에 남는데요. 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참 마음이 참 먹먹했습니다. 네. 그만큼 누군가의 안부가 절실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밥에 물을 말아 드시고 계셨는데 고맙다고 반찬을 만들어 주셔서 고맙다고 네. 울먹이면서 전화 주신 어르신도 계셨고 한 초등학생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것 같다는 편지를 센터에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도 손편지와 함께 반려식물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한 어르신께서는 화분이 예뻐서 매일 보면서 말도 걸고 물도 주면서 키우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던 일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네. 지금 그 생필품뿐만 아니라 편지라던가 화분도 지금 전달이 되고 있나 보네요. 네. 와, 네. 비 오는 날에는 부침개를 붙여놓고 꾸러미를 갖고 오시는 자원봉사자들을 기다리셨던 어르신도 또 기억에 남습니다. 네. 얼마나 기다리고 계셨을까. 네,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설명을 듣다 보니까 단순히 그 물품을 후원하고 전달하는 사업과는 또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데요. 센터에서 가장 이 사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건지도 궁금합니다. 저희 센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연결입니다. 세종시 교육청, 가족센터,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요양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다양한 기관들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추천해 주시고 또 기업과 기관은 후원으로 힘을 보태 주시고 자원봉사자들은 맛있는 밑반찬을 만들어 주셔서 꾸러미를 포장하고 또 전달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저희 센터는 그런 따뜻한 마음들이 필요한 것에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그 사업 이름에도 나와 있지만요. 온기라고 하면 보통 따뜻한 기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온기에 담긴 어떤 특별한 의미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누군가에게는 작은 상자 하나일 수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위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물품보다 사람의 마음이 먼저 전달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온기 나눔 꾸러미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고요. 이름 그대로 세종시 곳곳에 따뜻함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네, 사업 이름만 딱 들었을 때도 찰떡이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네. 오랜 시간 그 사업 운영하시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700여 명의 봉사자분들도 지금 참여해 주시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활동에 참여하셨던 봉사자분들에게도 어떤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많은 자원봉사자분들이 처음에는 누군가를 돕기 위해 봉사활동에 참여했지만 오히려 내가 더 큰 선물을 갖고 간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활동을 마치고 나면 더 큰 보람과 위로를 얻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후원에 동참하시는 자원봉사자도 많고요. 어르신들의 그 따뜻한 인사 한마디, 아이들의 웃는 모습 하나가 자원봉사자에게도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여하신 분들이 다음에도 또 계속 함께 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온기 나눔 꾸러미 사업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지도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올해 4번 계획하고 있는데 한 번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3번 3회가 남아있는데 동참하시고 싶은 분들은 865-1365로 전화하셔서 자원봉사하시고 싶다거나 아니면 후원에 동참하고 싶은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의 참여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사업을 처음 알게 된 분들에게 그런 분들에게 또 남기고 싶은 한마디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 누군가에게는 작은 꾸러미 하나일 수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라고 느끼게 해주는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온기 나눔 꾸러미는 바로 그런 마음을 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세종시 자원봉사센터는 시민이 시민을 돌보는 따뜻한 세종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작은 꾸러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온기를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7년째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대상자 추천기관, 후원자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없었다면 이 사업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기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풍성하게 꾸러미도 키워주시고 또 저희가 자원봉사에 장을 만들었을 때 이 기관, 기업에서도 참여해 주셔서 자원봉사도 함께 동참해 주시고 나눔의 마음을 내놔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춘봉사단의 윤은순 단장님 지금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원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어떤 활동 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청춘봉사단도 하고요. 네. 임용, 또 읍사무소, 사회보장협의체, 뭐 집수리, 방재단, 뭐 응급복구반 와, 등등 여러 가지 그냥 이것저것 하고 있어요. 와, 진짜 많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네네. 지금 여기 자원봉사 센터에서 소개받기로는 2020년부터 네. 밑반찬 조리 봉사자로 참여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 온누리 봉사단이라고 그거부터 시작을 했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어떻게 처음에 활동에 참여하시게 됐고, 또 활동 통해서 또 어떤 것들을 느끼시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도 궁금해요. 네. 제가 처음 이 봉사를 한 거는요. 네. 서울에서 우리 아이 이제 학교, 네. 초등학교 들어가고 자모회 회장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옛날에는 엄마들이 학교를 자주 가면 뭐 치맛바람 어쩌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이런 거 하지 말고 뭔가 좀 뜻있는 일을 해보자 해가지고 봉사를 시작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시립요양원 봉사를 들어갔어요. 또 세곡동에 있는 그 나환자 마을이 있었어요. 이제 거기 가서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 네. 좀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재밌었어요. 그래도 보람 있고. 네네. 그렇게 하다가 2019년에 이제 조치원으로 이사 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진짜 봉사라도 안 하니까는 막 우울증이 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다행히 네. 우리 임명옥 센터장님을 만나서 다시 봉사를 또 시작하게 돼가지고 그냥 지금까지 그냥 꾸준히 한 45년 정도 됐나? 한 지가? 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와, 그러면은 봉사활동을 진짜 45년이나 하셨으면, 이제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봉사활동 안 하면 우울증이 올 것 같다. 이렇게까지 그렇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지금 그 봉사활동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꾸준히 활동을 하게 되시는 동력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그렇게 계속 활동을 하게 되시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근데 처음에는 네. 이거 뭐 힘들다. 또 내가 할 일을 안 하고 이거를 하면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이게 한두 번 하다 보면 너무 재미가 있고 또 힘드신 분들이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내가 더 행복하고 네. 뭔가 그래도 내가 좀 뿌듯하고 해냈다는 그런 성취감 때문에 하게 되는데요. 하다 보면은 이게 수술도 못하는 진짜 중병이에요. 이거 아니면 다른 걸 할 수가 없고 네. 또 하고 나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우니까 하는 거예요. 힘은 네. 들지만 그래도 네네. 행복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뭐를 할 수 있다는 게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뭐 나이 이제 80이 다 돼 가는데 그렇게 안 보이세요? 이 나이에 지금 솔직히 말해서 어디 경로당에나가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누군가가 나를 기다려주고 또 가면은 반겨주고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월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잠시 그냥 잠깐 흐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혹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네. 내가 할 줄 모르는데 뭐를 해?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아무것도 할 줄 몰라도, 손발만 가지고 계시면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부담 갖지 마시고, 네, 네. 뭐 집에서 뭐 밥하고 찌개 해보셨잖아요. 그러면은 나와서 그런 것도 하시고 또 어르신들 힘드신 분들 말벗도 하는 것도 봉사니까 못한다는 생각하지 말고 누구든지 이곳은 환영이니까 네. 참석해보세요. 재밌어요. 네.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상덕 과장님 지금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온기 나눔 꾸러미 지원 사업에 재원 배분 역할을 해주시는데요. 이 협력기관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 사랑의 열매에서는 네. 자원봉사센터가 온기 나눔 꾸러미 사업을 할 수 있게 기부금을 모아서 함께 나누는 그런 역할을 좀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하는 온기 나눔 꾸러미 사업은 단순히 이렇게 물품 전달만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어려운 이들을 돌보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후원자의 따뜻한 마음이 자원봉사자의 손길을 거쳐서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보면 나눔의 힘이 다시금 느껴지게 됩니다. 특히 물품 지원을 할 때 가가호호 다 방문을 해서 대상자들의 안부를 묻는 정서적인 지원도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매우 유익하고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사업이 혹시 그 세종시 기부문화 확산에도 좀 도움이 될지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그럼요. 이거 기부문화 확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 온기 나눔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에서도 많이 지금 알려져 있고 홍보가 돼 있어서 많은 기부자님들이 이 사업에 기부를 함께 참여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한 기부는 단순히 후원금을 전달하는 것이 끝나지 않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기 나눔 꾸러미 사업은 시민과 기업, 기관이 함께 참여해서 지역사회 안에서 따뜻한 나눔 문화를 만들어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세종시 기부문화 확산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7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사업이라고 들었어요. 네네. 그러면은 이 사업으로 인해서 그 공동모금회 쪽으로도 실제로 기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럼요. 네,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매년 기부자님들이 기부를 해주시는데 7년 동안 기부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모금회에 답지하는 그 온정의 손길이 이제 확인할 때마다 올해도 또 함께 해주셨구나, 올해도 또 응원을 보내주셨구나 하는 마음에 항상 따뜻한 마음이 들곤 합니다. 네, 일단 정기 후원들이 많다는 의미로도 들리는데요. 그럼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그 협력기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 좋은 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판단하는 기준이 따로 있으실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희 사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드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온기 나눔 꾸러미는 도움을 받는 분들의 만족도뿐만 아니라 후원자, 자원봉사자, 추천기관의 만족도도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신뢰하며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그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이 꾸러미 사업에 대한 온기 나눔 꾸러미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후원 동료라던가 이런 멘트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모금을 하면서 많은 기부자들을 만나고 기업들도 만나고 있는데요. 특히 기업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요청하는 기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는 이 온기 나눔 꾸러미 사업을 안내해 드리고 함께 봉사활동을 참여할 수 있게 기업들 연계를 좀 많이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이런 봉사활동을 함께 참여하고 또 대상자분들을 만나서 안부도 전해주는 이런 좋은 사업에 참여를 원하시는 기업이나 기부자님들께서는 언제나 저희 세종자원봉사센터나 세종사랑의 열매에 연락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온기 나눔 꾸러미 지원 사업을 이제 함께 진행하고 계시는 종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종촌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회관리 업무 담당하고 있는 남인혜 사회복지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온기 나눔 꾸러미 지원은 이 사업은 언제부터 함께 하시게 된 건가요? 저는 이제 2020년부터 진행한 걸로 업무를 인수인계 받았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2023년도에 복지관에 입사하면서부터 대상자분들과 호흡하면서 좀 추천이 필요한 가정이 있다고 하면 추천해드리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대상자분들과 아무래도 사업을 진행하시다 보면 많이 만나게 되시고 이야기도 많이 전해 듣게 되실 것 같은데요. 혹시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세종은 특히나 은둔이나 고립된 청년들이나 또 중장년 가구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 가구들 중에서 이제 나를 잊지 않고 챙겨주어서 너무 고맙다라는 말씀을 하신 분이 있는데, 처음에는 사실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이 오시다 보니 또 외부인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엔 좀 당황스러웠는데, 이걸 받고 생각해보니 자기도 지역에서 누군가 나를 응원하고 있고 내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해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제 온기 나눔 꾸러미 자체가 단순하게 이제 생필품만 지원하거나 아니면 이제 물품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따뜻한 온기를
나누어주는 정말 그야말로 온기 나는 꾸러미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지금 다른 지원 사업들도 지금 복지관에서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 사업들과 비교했을 때 이 온기 나눔 꾸러미 사업이 이 사업만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좀 차별화되는 점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후원기관 분들께서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계신 것도 있고, 또한 그 봉사자분들께서 하나하나 예를 들어 밑반찬 같은 것들도 직접 조리해서 주시고, 단순히 구입해서 주시는 것과는 의미가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계란말이라든지 이렇게 오징어 볶음 같은 것들도 간단하게도 만들어서 또 주시고 하니까 대상자분들께서는 그냥 구매되어 있는 상품을 지원받는다라는 개념보다는 사람과 좀 더 소통한다는 개념이 좀 더 컸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얘기 듣기로는 봉사자분들이 손편지도 써서 전달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손편지 같은 경우도 하나하나 또 그래도 써주시고, 사실 추천하는 대상자분들 정말 많을 텐데, 그거를 이렇게 컴퓨터로 타자를 치시는 게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손으로 써서 주시다 보니 그 온기가 더 잘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그냥 물품만 전달하는 거랑은 또 다른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또 전달하시고 싶은 그 온기 나눔 꾸러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싶은 그런 사항들이 있으실까요? 올해 저희가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나 아니면 앞으로 지원하는 방향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그 당시에 저는 이벤트가 사실은 연마다 이제 이벤트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어린이날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이러한 어느 정도 특정한 이벤트에 맞춰서 컨셉을 조금 기획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아이들 선물이라든지 추석이라고 하면 전이라든지 이렇게 좀 더 그 이벤트를 같이 느낄 수 있도록 좀 기획되는 점이 정말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걸 위해서 앞으로도 후원기관과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저희 대상자분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세종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온기 나눔 꾸러미 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원봉사센터뿐 아니라 종촌 종합사회복지관과 세종시 공동모금회, 그리고 자원봉사자분들의 손길로 우리 지역이 더 온기 넘치는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온기 나눔 꾸러미 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세종시 자원봉사센터나 세종시 사랑의 열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이든 봉사활동이든 우리 지역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데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세종시 자원봉사센터 이미영 사무처장님이 신청하신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안치환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그리고 유정석의 질풍가도 듣고 오시겠습니다. 같은 노래를 품고 사는 사람은 알게 되지, 알게 되지. 내려두었던 산들이 저녁이 되면 왜 강으로 스며 꿈을 꾸다 밤이 깊을수록 말없이 서로를 쓰다듬으며 부둥켜안은 채 느긋하게 정들어 가는지를 지독한 외로움에 절절매고 사람은 알게 되지, 알게 되지.
산이 되어 메아리로 남는다는 것을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모든 외로움 이겨낸 바로 그 사람 누가 뭐래도 그대는 꽃보다 아름다워 노래의 온길 품고 사는 바로 그대 바로 당신 바로 우린 참 사람 지독한 외로움에 절절매고 사람은 알게 되지 알게 되지 그 슬픔에 굴하지 않고 비껴서지 않으며 어느 결에 반짝이는 꽃눈을 닫고 우렁우렁 잎들을 기우는 사랑이야말로 짙푸른 숲이 되고 산이 되어 메아리로 남는다는 것을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모든 외로움 이겨낸 바로 그 사람
이제 세종 점자도서관 소식 들어볼 차례인데요. 이번엔 어떤 소식 준비하셨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세종 점자도서관 사서 이연희입니다. 어느덧 2026년도 상반기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봄이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초여름이 찾아왔네요. 오늘은 지난 3월 말부터 지금까지 세종 점자도서관에서 있었던 따뜻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3월 말부터 점자도서관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실 입력봉사자와 녹음봉사자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점자도서관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자료와 음성자료가 꼭 필요한데요. 이 자료들은 누군가의 정성과 시간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교육에 참여한 입력봉사자들은 점자자료 제작에 의한 입력 방법을, 녹음봉사자들은 녹음도서 제작에 의한 발음법, 녹음 파일 편집 방법을 배우며 본격적인 활동을 준비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의 독서를 돕는 일, 생각해보면 참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요? 앞으로도 많은 봉사자분들의 따뜻한 참여를 기대해봅니다. (3월부터는) 새로운 문학 프로그램인 말꽃문학관이 시작되는데요. 여러분은 시를 좋아하시나요? 짧은 글 속에 담긴 한 줄의 문장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을 때가 있습니다. 말꽃문학관에서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시를 함께 읽고 직접 낭송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시로 표현해보는 창작 활동도 진행했는데요. 처음에는 내가 무슨 시를 쓰겠어 하시던 분들도 펜을 들고 자신의 이야기를 적어내려가면서 멋진 작품들을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낭송한 시를 발표해보는 시간도 있었는데요. 자신의 목소리로 작품을 완성하는 경험은 참가자분들께 특별한 즐거움과 성취감을 선물했습니다. 시를 읽고 쓰고 그리고 목소리로 남기는 시간, 말꽃문학관은 가을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매월 둘째 목요일은 점자도서관 가는 날. 점자도서관 가는 날 소식도 빼놓을 수 없겠죠. 4월에는 세종 지역학 전문가인 이재민 박사님을 모시고 세종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연이 끝난 뒤에는 성악 공연이 이어졌는데요. 웅장하고 아름다운 목소리가 강연장의 분위기를 한층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5월에는 문화유산 전문가 이수정 박사님과 함께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회원님들의 손때가 묻은 물건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하는 시간도 가졌고, 이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문화유산에 대한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진 현악 사중주, 스트링 파르텟의 공연 역시 많은 분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익숙한 선율이 현악기의 아름다운 화음으로 연주되면서 참석해주신 회원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6월에는 다시 이재민 박사님과 함께 세종의 향토사와 인물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특히 이날은 조금 특별한 공연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점자도서관 통기타 동아리와 하모니카 동아리 회원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공연을 선보인 것입니다. 평소 꾸준히 연습해오신 실력을 뽐내면서 관객분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는데요. 공연을 관람하는 것을 넘어 직접 무대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5월에는 중요한 사업 하나가 있었습니다.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각장애인의 참정권과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선거 공보물 제작을 진행했습니다. 선거는 모든 국민의 권리이지만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면 그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기 어렵겠지요. 세종점자도서관은 시각장애인 유권자들이 선거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선거 공보물을 점자로 인쇄하고
전자 파일로 제작하며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상반기 동안 세종점자도서관에서는 문화와 예술, 배움과 참여, 그리고 정보 접근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저희 세종점자도서관은 시각장애 이용자분들이 더 많은 경험과 기회를 만날 수 있도록 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점자도서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리센느의 러브어택 들려드립니다.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All you need, I am all you need. So come and get it now. I am all you need. I am all you need. Yeah, get it? 걸음마다 눈부신 나. Let's get it started. 모든 순간 시선을 난 피하지 않지. What you waiting for? I'm just waiting for. 나를 스친 깊은 끌림, 실감을 chasing. Oh so strong. 너를 느껴 너. Yeah, so strong. 다가가 있는 너. On and on. 너를 파헤쳐. 1, 2, 3, 4. Like me 아주 눈이 부신 너를 숨김없이 보여줘. 한 번도 빛난 적 없었던 미지의 향으로 온 세상을 물들여. 새로워진 장면에 눈앞은 황홀해. 너의 손을 잡을 때 너와 어우러질 때 빛을 이끌어 with me 마치 chemically 우린 완벽하게 어울려. 너 역시 날 많이 기다려왔겠지. 자 오늘 이 순간 나 you can't deny. I got you the feeling it's hotter than fire. You read it I'm reading my line. 이 순간에 난 발견해 가려졌던 널 찾아내. 짙게 번지는 embrace 어서 날 모든 걸 드러내. Beautiful 너를 느껴 너. Fabulous 다가가 이미 나. On and on 너를 파헤쳐. 나를 기다려. Like me 아주 눈이 부신 너를 숨김없이 보여줘. 한 번도 빛난 적 없었던 미지의 향으로 온 세상을 물들여. 새로워진 장면에 눈앞은 황홀해. 너의 손을 잡을 때 너와 어우러질 때 빛을 이끌어 with me 마치 chemically 우린 완벽하게 어울려. I am all you need. I am all you need. So come and get it now. I am all you need. I am all you need. So come and get it now. 1, 2, 3, 4. Like me 아주 눈이 부신 너를 숨김없이 보여줘. 한 번도 빛난 적 없었던 미지의 향으로 온 세상을 물들여. 새로워진 장면에 그 장면에 황홀해. 난 하늘에 손을 잡을 때 너와 어우러질 때 빛을 이끌어 with me 마치 chemically 우린 완벽하게 어울려. 이번 우리 이웃 탐방 두 번째 시간은 유독 스튜디오 안으로 기분 좋은 바람이 불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대가 없이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마음을 내어주는 세종시 자원봉사센터의 여러 협력기관 분들과 아름다운 자원봉사자분들, 그리고 세종점자도서관의 소식까지. 이분들의 목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메말랐던 마음 한구석에 맑은 샘물이 고이는 듯한 기분이 드는 오전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만난 기관들이 우리의 미래와 꿈을 넓혀주는 곳이었다면 오늘 만난 공간들은 우리가 혼자라고 느낄 때조차 세상은 여전히 다정한 고리들로 단단하게 이어져 있다는 걸 증명해주는 곳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내 시간을 쪼개어 이웃을 돌보는 온기, 그리고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고 세상의 이야기를 전하려는 그 세심한 노력들이 모여 지금의 우리 동네를
더 살만한 곳으로 만들고 있었네요. 라디오를 통해 흘러나간 이 짧은 기록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잔잔한 안심과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차갑고 삭막하게 변한다고 해도 우리 곁에 이렇게 든든한 어깨를 내어주는 이웃들이 늘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이 끝나고 나면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한번 먼저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나눔이 또 다른 기적의 시작일 테니까요. 남은 하루도 햇살만큼 포근한 시간 보내세요. 지금까지 정현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